안녕하세요. 센티비 투자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홍은진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바로 9월 한 달간의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말하는 건데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10월 이후를 전망하는 말은 바로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10월의 증시 전망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9월에 공포심리가 거치고 10월 이후엔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한숨만 내쉬셨던 투자자분들의 얼굴에 웃을 일이 많은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청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와주셨는데요. 매번 방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강의에 더 힘이 난다고 하시는 개미들의 대장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마주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는데 한 주 동안 너무 굴곡이 심합니다. 굴곡이 심한데 굴곡이 심하더라도 여러분하고 해야 될 거는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MACD를 했습니다. MACD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볼륨저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 이제 보조지표를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시중에 너무 왜곡, 엉터리, 뻥이요를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엉터리, 가장 많이 쓰는 MACD부터 제가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엉터리로 많이 쓰는 볼륨저 밴드를 오늘 여러분하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시중에 제가 교본 문구를 갔는데요. 시중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볼륨저 밴드 책들 전부 한마디로 뻥이옵니다. 그 책을 전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중요치 않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륨저 밴드인데 오늘 볼륨저 밴드의 분류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다시피 볼륨저 밴드는 선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선이 3개 되어 있죠. 볼륨저. 여러분 아다시피 이 중간 볼륨저 색깔이 21평이 되겠습니다. 21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볼륨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캔들 차트가 볼륨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상단 이탈이 되겠습니다. 상단 이탈. 상단 이탈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단 이제 넘어 위쪽에 있죠. 상단 넘어죠. 상단 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단 어떻게? 관통이 있겠습니다. 상단 관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어떻게 됩니까? 상단 어떻게 해요? 영선이 있겠죠. 상단 영선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봉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있겠죠. 음봉. 예, 음봉 체크가 없는데. 음봉이 이제 상단 어떻게? 음봉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음봉입니다. 음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뭡니까? 이탈입니다. 이탈. 이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어떻게 해요? 상단 침체가 이렇게 있겠죠. 하방 이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볼륨저 밴드를, 볼륨저 밴드를 볼 때 캔들이 굉장히 볼륨저 밴드 위에 있냐, 중간이냐, 아래 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무지하게 중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볼륨저 밴드, 상단에 다 있는 팔아라, 하단에 사라. 결론은 그 말이 뭡니까? 그 친구 볼륨저 밴드 배운 적이 없어요. 볼륨저 밴드 여러분 그 연수 보통 우리나라서는 안 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하는데 일주일 볼륨저 밴드 연수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8,000불에서 12,000불 합니다. 시중에 볼륨저 책 사는 친구들 그 사람 경력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볼륨저 밴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배운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단에 다니면 어떻게 팔고 하단에 다니면 산다면 근데 상단에 다니가 이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상단에 닿았을 때 팔고 나니까 주가가 폭등해버리는 거죠. 폭등해버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꼼짝 못하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한마디로 빼대 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 빼대 없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1평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1평이 상승, 진입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봉이 이렇게 있겠죠. 음봉. 여기 이제 음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봉. 음봉이 이렇게 있죠. 음봉이 있습니다. 보통 음봉이 어떻게? 하락 진입, 이거 뭐랍니까? 하락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락 시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랍니까? 이걸 침체 극복이라고 해요. 침체 극복. 침체 극복. 침체 극복,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침체 극복, 이거는 뭡니까? 상승의 시작이라고 하죠. 이거는 뭡니까? 상승의 출발이고 틀립니다.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용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붙인 겁니다. 그 전문 용어로는 뭐 업스탠드, 뭐 다운스타드, 미들스타드, 하이스타드 이렇게 나눠져요. 전문 그 원서에는. 원서에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볼륨저밴드 이야기 지금 이론은요. 요게 몇 년 판이냐면요. 2009년 8월판입니다. 8월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볼륨저밴드 책은요. 다 삭제예요. 그거는 1960년도 겁니다. 60년도 거. 다 그거 뻥이어들어요. 뻥이요. 그거 쓰는 사람들 경력 보세요. 오케이 배운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륨저밴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증권업 시카고 증권대학의 2009년 8월판 볼륨저밴드판입니다. 이 판이. 이거 뒤에 판 읽는 분 있으면 나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침체 위협이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의 시작, 이거 뭡니까? 하락의 지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 차트로 봐서 어떻게 해요? 몇 단계? 18단계의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단계로. 18단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 상단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상단만 합니다, 상단. 상단만 하겠습니다. 상단. 상단을 갖고 볼륨저 밴드 상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단인데요. 자, 볼륨저 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하는데. 자, 볼륨저 밴드 이제 요거 적었죠. 요 결론은 뭡니까? 18개 캔들에 대해서 한다. 물론 요 캔들을 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저걸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단계를 하는데요. 볼륨저 밴드는 첫째 이제 밴드 자체의 문제입니다. 밴드 자체. 밴드 자체의 문제가 뭐냐면 밴드 3개 다 상승. 이거는 무조건 상승이겠죠. 3개 다 상승. 3개 다. 그 다음에 이제 본적으로 3개 다 하락이 있습니다. 3개 다 하락. 3개 다 하락이 있겠죠. 3개 다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밴드가. 자, 줄어드는데 중간에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횡보하는 경우가 있겠죠. 앞으로 줄어드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횡보의 중간에 상승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뭡니까? 이 중간선이 상승하는 경우, 그거는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보통 상단 상승하면서 중간선 상승하면서 하단이 상승 안 하고 어떻게 횡보하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반대로 뭡니까? 떨어지면서 어떻게 횡보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반대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볼륨저 밴드 상단에 캔들이 닿였을 때, 이때 닿였을 때, 이 자체만으로 보면은, 지금 시중에 볼륨저 밴드 책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치라고 했는데, 매도를 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그어서 뿜어버립니다. 그때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중간선과 이 하단선을 봐줘야 됩니다. 시중에 볼륨저 책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봤는겨? 못 봤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받는 사람 있어요? 이 볼륨저 밴드가 가장 시중에 볼륨저 밴드 첫 번째 60년대 책이라는 그 증거 이유가 이게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나오는 책들을 전부 틀린 걸 뺏겨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종목만 갖다 넣어가 해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저 밴드가 전부 안 맞는 거야. 전부 안 맞는 거야. 그게 뭡니까? 뻥이야, 뻥이요. 빨리 퇴출해야 돼. 그런데 돈 내고 말이야. 88만원, 99만원 내고 들어있게 돼. 여러분은 뭐 됩니까? 뻥이요 되는 거야. 뻥이요.
반성하세요, 반성.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프로포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륨저 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볼륨저 불문율부터 할게요. 첫 번째 볼륨, 첫째. 볼륨저 밴드는 절대 주가가 아무리 탈출해도 무조건 볼륨저 밴드 안에 종가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장중에 한 번은 볼륨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볼륨저를 벗어나서는 캔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침 시가 볼륨저 이탈했다. 종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무조건 들어옵니다. 장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볼륨저 밴드는 장중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저를 떠나서는 아직까지 저는 증권에서 거의 한 20년 있었는데 한 번인가 이틀인가 딱밖에 못 봤어요. 볼륨저를 떠나가 종가 끝나. 이런 거는 뭡니까? 9.11 테러, 중공민항기 이런 경우는 이렇지. 안 그러면 전부 어떻게 이 볼륨저 밴드를 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이어가지고 뜨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항상 중요하겠죠. 자, 양운하고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볼륨저 밴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제가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이제 볼륨저 상단에 1, 2, 3, 4, 5, 6번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엔 1번입니다. 1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보통 이 1번인 경우는 자, 볼륨저 밴드 상단의 캔들이 위에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절대 하루 이틀에서 죽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하루도 어떻게 여기서 깨지 않았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중간선만 만약에 중간선도 20일 이평이 상승한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를 이게 소위 말하면 뭡니까? 급등 패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등 패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상단에 겁을 냅니다. 겁을 내면 급등 패턴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등 패턴. 그 전형적인 차트가 여기 보시면 이런 차트죠. 여기 상단에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장중에 건드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은 어떻게 아무래도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루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바로 그날 그 이튿날 바로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극별한 bil 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가장 센 놈이 어떻게 주가가 제일 어떻게 많이 간다. 이게 나올 때 볼륨저 밴드가 나오는 거죠. 특히 볼륨저 밴드가 이 중간선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선까지 돌았다. 이 마지막 선이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상승할 때 이 마지막 선은 거래량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거래량? 매물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 상단선이 상승하는데 이 매물선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많이 간다 못 간다? 많이 간다 안 간다? 내가 뭐랬겠죠? 상승선이 올라가면 상승에 있는 선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밑에 매물선이죠. 내려가는 건 뭡니까? 산다 판다? 판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두 개의 선이 상승을 하더라도 밑에 선이 좁아지는 것은 괜찮은데 넓어지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 안 한다?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 세 선에 상승할 때는 이게 뭐라고요? 매물입니다. 매물. 물량 방법이 하락할 때는 뭡니까? 이 위쪽이 뭐라고? 매물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이게 최신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볼륨저 밴드 집에 책 있는 거 다 뒤져보라니까 이 이야기가 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뭡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날 이 볼륨저 밴드가 뜹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올라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이게 뭡니까? 매물인 거예요. 볼륨저 밴드 밑에 걸리면 사고 위에 팔아라. 그거는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몰도바 평양 증권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식한 XX예요. 여러분 제가 MACD하고 전 방송이 MACD 삭제했어요. 볼륨저 밴드 하죠. 다음 주부터 보라니까 공방이 어디고 볼륨저 밴드 삭제입니다. 왜? 지금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기 때문에. MACD 보셨어요? 3주 동안 증권방송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상단에 닿았을 때 이 상단에서 어떻게 해요? 밑에 돌아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상단에. 이 볼륨저 밴드를 이 단일 때 어떻게 해? 뭐를 봐야 된다고요? 중간선과 하단을 봐야 된다. 중간선이 뜨면 좀 뜰 수 있어도 이 하단이 어떻게 해? 하단이 따라가지 않으면 주식이 상승을 어떻게 많이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자, 하단 이탈했을 때, 하단 이탈했습니다. 하단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면 이게 뭐랍니까? 단기적으로, 단기 뭡니까? 반등의 뭐라고?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가 시중의 책들을 보면 볼륨저 밴드가 상단에 다 있나 하단에 다 있나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상단과 하단에 다 있을 때 그 밑에 선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선의 움직임을 안 보면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예요. 시중의 볼륨저 밴드 다 틀려요. 책 다 내버리세요라니까. 여러분 MACD 배우고 시중에 MACD 책 보세요. 다 틀려요. 무식한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 세 색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정확했죠? 볼륨저 중간선은 뭐라고? 중간선은 21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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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캔들이 여 위에 붉은 캔들입니다. 여 위에 붉은 캔들이 있을 때 전제 조건 21일평이 떠야 된다. 횡보 또는 상승밖에 없겠죠. 하락은 잘 안 나옵니다. 횡보면 이 21일평 횡보라는 말은 뭡니까? 노란 게 여기 가도 붉은 봉이 가도 주가가 여기서 내가 21일평을 딱 보고 21일평이 움직이지 않으면 캔들 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어서 무조건 매도를 쳐야 돼요. 근데 이때 캔들 며칠 뒤에 걸 봐야 됩니까? 20일 전 거를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여기 있네요. 이 종목 금호석인데요. 한 20일 전에 보세요. 20일 전에. 20일 전에. 자, 밴드에 닿였습니다. 밴드에 닿으니까 상단에 닿였죠. 20일 전보다 21일평 돌았습니다. 상단에 닿였지만 밑에 선이 동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밑에 밴드선이. 하단 밴드선이. 동조를 안 하죠. 동조 안 하면 주가가 계속으로 지수로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제가 이거 금호석이 5일 전에 뭐라 습니까? 매수라 했죠? 자, 떴어요, 안 떴어요? 떴다고. 5일 전에. 5일 전에. 그때 뭡니까? 21일평이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이 밴드가 뭐를 말합니까? 밴드가. 21일평의 뭐를, 방향과 질을 이야기하는 게 볼륨저 밴드입니다. 정확하게. 21일평 상승의 질과 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밴드를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추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연장선, 매물대가 저.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매물이 좁아야만이 상승한다. 지금 이거 많이 안 좁죠? 많이 안 좁으면 간다, 안 간다? 볼륨저 밴드는 좁아진 후에 응집합니다. 자, 볼륨저 밴드 자체가 뭡니까? 활동성이죠. 활동성. 밥을 많이 먹고 활동 안 해야 나중에 운동하면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밴드가 좁아졌다가 늘어납니다. 좁아졌다가 내가 캡 작게 화살표 썼죠?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 밑에 게 어떻게 된다고? 밑에 것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상승할 때 그때만 주가가 어떻게? 연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상단에 돼 있으니까 주식 팔아라.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상단에 팔긴 그때부터 안 날아가 봅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이 주식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걸립니까? 왜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 걸립니까? 이 밑에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선. 21일평이 떠도 어떻게, 이 밑에 선이 어떻게, 매물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물. 누구 매물인가 한번 볼까요? 자, 누구 매물인가 한번 봅시다. 누구 매물인가? 누구 매물입니까? 자, 누구 매물입니까, 여러분?
누구 매물? 우리 개인들 담보 매물.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계속 어떻게? 기관들은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팔았어요. 지금 사고 있어. 지금 어떻게? 누구 겁니까? 우리 개인 거야. 개인 뭐? 담보 부족, 신용 담보 부족 나는 종목들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는 거예요. 누가 팔고? 개인들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 겁니다. 왜? 개인들은 어떻게? 어디 사는 거? 여기 사는 거죠. 못 버티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뜰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응집입니다. 위에 했죠? 위에 했을 때 밴드가 어떻게? 밑으로 내니까 주가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밴드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기지개 킨다고. 본격적인 상승 어떻게? 밴드가 상승하는 스타트면서 올라갑니다. 밴드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상투쳐요. 결론은 뭡니까? 상승 때는 이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하락할 때는 위에 게 어떻게?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볼륨자 밴드를 갖고 제일 또 무식한 놈이 어떤 놈입니까? 거래량 띄워놓는 놈이 더 제일 무식한 놈입니다. 볼륨자 밴드 자체가 좁다는 것은 거래가 적은 거, 볼륨자 밴드가 넓어진다는 것은 거래가 많다는 거죠. 윗볼륨자 밴드가 커진다는 것은 사자가 많은 거고, 밑볼륨자 밴드가 밑으로 있다가 위로 가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군이고 내려가는 건 적군입니다. 볼륨자 밴드를 가리키면서 분석하면서 밑에 거래량 띄우는 놈, 그 놈은 어떻게? 그런 놈일수록 어떻게 해요? 증권을 어깨 안 메운 놈이고 엉터리 전문가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마인드가 바뀌죠? 볼륨자 밴드. 그 사이 병 틀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21평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질 자체는 몰라요. 이 21평이 이때는 뜰지 안 뜰지 모른다고. 이 뜰지 안 뜰지. 이때 21평 뜰지 안 뜰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때 어떻게? 그것만 합니다. 왜? 밴드가 좁아지면 어떻게? 응집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시 21평이 돌았어요. 두 개 더 돌았어. 그런데 아직까지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상승하는 타임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타임이 뭡니까? 이 타임이 조정받지만 누구? 개인들 걸 떨어가지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보통 이 밴드가 상승할 때 이 밑에 밴드가 하락하고 올라갈 때 이때 보면요. 어떻게? 상승해가 파는 친구 누구? 개인들. 사는 사람? 외국인입니다. 그걸 딱 확인해 보십시오. 요 하단에서 잘라가지고 날짜수 맞춰가지고 개인, 외국인, 기관 동향을 보면요. 백발백중 맞아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중의 이론을 여러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계속 한마디로 죽어 들어갑니다. 주가가 이 주식이 갈지 안 갈지 조정받을지 안 받을지 첫째는 뭡니까? 상승할 때는 당연히 제일 위에 거. 자, 밴드가 3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가겠죠. 1번이 먼저 간다면 1번. 1번이 뭡니까? 1번 상승은 뭡니까? 1번은 5일, 10일 골든 크로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은 막 볼 것 없어요. 이 1번이 상승할 때 뭡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입니다. 5일, 10일 골든 크로스. 2번은 뭡니까? 2번은 21평. 3번은 아니에요. 3번은 뭡니까? 물량대라. 매물의 어떠한 수급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 제일 잘났습니다. 제일 잘났어. 지 제일 잘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금 받는 것 중에 첫째, 어떻게 해요? 겐들 어떻게? 1번을 봤죠? 겐들 1번. 겐들 1번. 1번은 어떻게? 하루나 이틀 연속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겐들 2번입니다. 겐들 2번. 이게 상단이죠? 상단. 공통적인 거는 뭐죠? 겐들 중간선, 하단선을 분명히 봐라. 이야기고. 겐들 2번입니다. 겐들 2번은요, 꼬리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꼬리가 아래에 있으면요, 이 주식이 그 이튿날 더 강세를 보이는데, 꼬리가 위에 있으면요, 이 주식이 그 이튿날 아침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하면 바로 때려봐야 됩니다. 이 밴드 자체가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 첫째는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밴드를, 자, 밴드, 이제 상단선이 밴드.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밴드 위에서 끝났어요. 밴드 다 해가지고 위에서 끝났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일 나빠도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몸통 자체가 밴드 안에 들어가면 이 주식은 세력이 약해진다, 안 약해진다? 약해진 겁니다. 약해진 거예요. 이걸 뭡니까? 과열 탈퇴라고 합니다. 과열 탈퇴. 이걸 넘어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뭡니까? 과열이라가지고 과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방금 2번이 과열 진입입니다. 과열 진입. 이 과열 진입은요, 두 개가 크게 있어요. 아랫꼬리, 윗꼬리 있어요. 뭐, 이거는 꼬리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아랫꼬리가 우선하고, 특히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 시가가 그 이튿날 밴드 하단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때려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때려버려야 돼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때려버려야 돼요. 예외 없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밴드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과열.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를 밴드 상승 영선 이약합니다. 밴드 선을 어떻게 상승 영선, 중간 영선, 하단 영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영선 이하예요. 이 주식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이 밑에 선, 중간선이나 밑에 선이 두 개 중에 한 개나 상승하면 놔두지 두 개 다 횡보하면 여기서 때려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시중에 볼륨자 밴드 책이 나오잖아요. 그 책에 상승 고점 밴드 다이면 때리라 하는 그게 뭐냐면 중간선과 하단선이 어떻게 횡보할 때 어떻게 해요? 밴드 상단에서 때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밴드가 넓을 때 아니면 되게 좁을 때 어중간할 때가 아닙니다. 되게 좁으면 활동성이 적으니까 이까지 힘들죠. 그럼 매도죠. 밴드가 또 너무 넓으면 어떻게 이까지 올라온다 힘들어서 여기서 때리는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밴드 중간선과 어떻게 해요? 밑에 선이 거의 횡보할 때 주가에 거기서 때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를 시중에 밴드 책이 너무 기가 차요. 기가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보면 밴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MACD를 3시간인가 4시간인데 MACD 10시간 해야 돼요. 밴드는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기초만 그렇습니다. 밴드를 함부로 뭐 이야기 거기에 맞는 종목만 찾아가지고 그림 올려가 하는데 다 엉터리 그거 안 돼요.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이거 상승 밴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밴드 하락 밴드가 나옵니다. 하락 밴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음봉 나오는 거. 과열 뭡니까? 과열. 침체입니다. 과열 침체. 4번이 과열 침체. 5번이 뭡니까? 과열 탈퇴입니다. 과열 탈퇴. 응? 그 다음에 뭡니까? 과열 진입이, 과열 뭡니까? 하방, 영선 하방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음봉 나온다. 6번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6번 무조건 매도. 6번 무조건 매도. 6번은 볼 거 없습니다. 특히 밴드 상단에다 해서 음봉을 맞는다. 그거는 그냥 때린 거예요. 밴드 상단에 떠있다. 그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이거 보세요. 밴드 뭐 볼 거 뭐 있는데. 밴드 상단에서 음봉에다 때리라고! 시가보다 그 볼 거 없어! 무조건 때리라니까. 볼 게 뭐 있어? 볼 게 뭐 있느냐고. 무조건 물건 뜯어빼야 되거든. 볼 게 뭐 있는데. 볼 게 없다고, 볼 게. 볼 게 뭐 있냐고, 볼 게. 그 다음부터 4번, 5번은 틀립니다. 4번, 5번은. 왜? 속임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중간선을 계속 봐줘야 돼요. 중간선. 밑선은 이미 상관없어요. 이때는. 4번, 5번은 이 밑선, 중간선 뭡니까? 21리평이죠. 이때 21리평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봐요. 왜? 요때 속임수가 나고 그때 양봉장대를 내면서 가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이 중간선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을 보이겠죠.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한번 볼게요. 숙제. 자, 한번 볼게요. 야, 청콩님 저게 어렵다. 숙제 해드릴게요. 숙제.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말했죠. 이 윗선 상승이 뭐라고요? 윗선 상승이
이게 5일 10일 골든 크로스입니다. 윗선 상승이 뭡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 후에 올라간다 했죠, 제가. 자, 윗선 하락이 어디서 나와요? 5일 10일 데드 크로스 나와요. 자, 책 마일인데 이거 나온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자, 볼륨입니다. 책 한 번이랑 읽었던 분, 손 드세요. 읽었는 분. 이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윗선은요, 윗선은, 상승할 때의 윗선은 5일, 10일, 어떻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중간선은 20일. 이거는 뭡니까?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치를 갖다 대가지고 매물이 줄어든다면은 뭡니까? 누가 판다, 안 판다? 판다는 거죠. 팔아도 약세 파는 게 있고 강세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캔들에 됐을 때 매일 어떻게 매일 여기에 보시면 볼륨저 상단선 하단선이 매일 나온단 말이야. 매일. 그러면 볼륨저 상단선 중간선이 상승하더라도 하단선이 떨어지면 종가가 밀린다. 밀린다는 거예요. 매일 볼륨저 밴드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칩니다. 볼륨 오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이게 두껍다는 말은 뭡니까? 이 두꺼웠단 말은 거래량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볼륨저 밴드 시중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제 이 짝대 거래량은 싹 없어집니다. 왜? 지 무식한 거 들통날까 싶어서 싹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하면서 밑에 거래량을 띄운다. 그거는 무식이 진짜 무식한 XXX 제곱인 거예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거래량. 그러면 거래가 줄었다가 거래가 줄었다 거래 늘어나. 거래 늘어나는데 5일 10일 어떻게? 골든 크로스야. 그러면 상단선 올라간다. 그러면 21평이 올라간다. 아, 그럼 나 요때 잘라가 요거만 봐야 되겠다. 내가 살 때는 언제입니까? 살 때는 상승 트렌드 때 매수한다. 상승 트렌드 때 매수. 저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요소. 빠져. 괜찮아. 근데 계속 올라가. 데드 크로스 날락해. 빠져. 그러면 그죠? 여기서 어떻게? X 치는 거죠. 밴드 상단 다 했을 때 파는 거 아니죠? 왜? 상승 트렌드 때는. 밴드 이걸 어떻게? 침체 이탈. 아까 침체 이탈이란 말이야. 이탈인데 거래가 늘어나. 침체가 상승이 이탈인데 거래가 늘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그때 그 주식을 판다, 안 판다? 판다는 거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볼륨저 밴드가 얼만큼 엉터리라는 게 여러분에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종목을, 코스피 10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했죠. 지난주에. 이 방송이 한 주 늦게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코스닥이 한번 급락이 나올 것이다. 했죠. 그때 여러분 제가 코스닥 10종목을 분석해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 형제가 저희 집이 9명입니다. 1, 2, 3, 4, 5, 6, 7, 8, 9, 9명이에요. 밑에 애들이 잘해도 위에 한두 명이 못 해버리면 어디 됩니까? 그 집 못 쓴다라고 찍혀봅니다. 아닌겨? 맞죠? 코스닥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종목 가는 게 있지만 상위의 10종목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상위 10종목 조심하라고 했죠. 자, 한번 코스닥 10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 지난주에. 자, 이거 보세요. 1, 2, 3, 4, 5.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래놨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얼마 떨어진 건 줄 압니까? 20% 그냥 추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때가 그랬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 같습니다, 다. 거의 같아요. 오늘 때가 그랬지. 그 사이 저점을 거의 자빠지죠. 거의 자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놀았어요? 겐들이 밴드 그 위에 놀았어요? 아래에서 놀았어요? 아래에 논다는 건 뭡니까? 뜬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밴드가 위에 있어야만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어떻게 트렌드로 위에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코스피 10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10종목 중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제가 먹겠습니다. 고죠. 고입니다. 자, 여기 투매가 나왔죠? 윗선도 올라가죠? 중간선도 올라가죠? 윗선도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매수했어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 밑선도 떨어져요. 아직 하락 중간 애매해. 넓어. 주가가 바닥인데 볼륨저 밴드가 넓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주가가 정신 차렸다. 바닥에는 넓어야 돼, 좁아야 돼요. 좁아가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자, 21일평은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21일평입니다. 오늘 21일평 관통했어요. 관통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5일, 10일 2평이 골드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골드가 나야 윗선이 올라가요? 안 가요? 주가 상승할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라고? 윗선이 상승하는 거죠. 윗선이 상승하고 이 캔들이 이거 다였다. 이거 다였다는 말은 뭡니까? 거의 한 번씩 고점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매도를 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술적 분석요. 지가 모르면 어떻게 안 맞닥하는 거예요. 차트리스트는 가라. 무식해 그래요. 차트리스트 가득한 사람 그 사람 경력 안 보세요. 증권회사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 실력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현대차 봅시다. 현대차. 계속 상승이죠. 11일 어떻게 계속 상승이야. 그 다이니까 상승이에요. 다 올라가죠. 3개 다 올라가면 주식 계속 사도 돼요. 밴드가 3개 다 위로 상승 가면 거기 어떻게 캔들차트가 위에 있다. 계속 사도 되는 거예요.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에 절대 불가결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전자가 안 뜨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시가총액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 조선이 안 뜨면 운송이 안 뜨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시가총액 20%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아주가 시가총액 그 만든 주식이 주가 됐어요. 대세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세가 가기. 우라가니 군역 이런 몸 대세가 가기에서 제일 먼저 떼야 되는 게 뭡니까? 트로이카가 떼야 됩니다. 은행증권 건설이 안 뜨면 주가가 절대 크게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증권 건설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그 높은 걸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번 장은 뭡니까? 지금 상승하는 거는 은행증권 식으면 바로 어떻게 다른 거 다 식어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 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 보십시오. 거품을 물었잖아요. 70만 원 이하는 빚내가 오브이자 내라 살아. 오브이자 낼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동의자 배우 인감증명서 2통 띄우시고 동의자 인감 띄우면 제가 오브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간다 안 간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그러면 시중에 나온 책들 하면 볼륨점에서 상대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무조건. 팔면 후회하는 거야. 왜? 밑에 밴드 중간 밴드 가요 안 가요? 간다고. 결론은 이 밴드가 시중의 책들이 밴드가 상승할 때 하밴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이 없어. 결론은 핵심이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밴드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본이 깔린 겁니다. 기본이.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이 하밴드 가지도 않는데 뭐 필요하노? 아무도 설명이 없어. 왜? 지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거야. 자, 현대모비스 봅시다. 계속 상승이 아니에요. 계속 상승인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오늘 어떻게 자동차 중에 현대모비스가 제일 적게 뜬 거예요, 최근에. 왜 그렇습니까? 이 밑에 때문에 그렇다. 유일하고 자동차 중에 기관 외국인이 현대모비스를 제일 빨리 파는 겁니다.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한지주 한번 볼게요. 신한지주. 자, 어떻게 해요? 주가는 뜨지만 계속 윗꼬리가 달려있어요, 윗꼬리.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 사가지고 단타 쳐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는 게, 가는 거는 뭡니까? 5일, 10일, 2평이 뭐가 나야 된다고? 골드가 나야 돼. 골드가 나야만 윗선이 가요, 안 가요? 윗선이 가는 거예요. 윗선이 가야 주가. 결론은 뭡니까? 이 주식 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간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윗선이 안 가고 주가 견제리 위에 간다. 위에 가면 걸려요, 안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윗선 밴드가 내려오는데 밴드 위에 걸린다. 무조건 거기 밴드 위에 주식을 딱 갖다 대세요. 그러면 거기서 딱 팔려가 내려가 버립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밴드 상단 다니면 팔아라. 무조건 틀린 거요. 시중에 책, 볼륨점인데 책 다 찢어버리세요. 그거. 안 그러면 환불해 보세요. 다 틀려요, 다. 다 틀린다고요. 삼성생명. 자, 보세요. 골드에서 데드 났죠? 데드. 이탈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려오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데드에서 이탈. 잘라야 되는 거예요.
볼륨저 밴드를 절대 여러분, 이거는요, 볼륨저 밴드는 잘 쓰면 독인데 못 쓰면 화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먹고 어떻게 볼륨저 밴드 상당히 다해가 팔았는데 그날부터 주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날아가. 환장하죠. 잘못하면 볼륨저 밴드 밑에 어떻게 샀는데 거기 다이자마자 어떻게 더 빠져버리는 거죠. 환장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 볼륨저 밴드 선 자체를 다 어떻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다 본다는 게 뭡니까? 다 본다는 게. 다 본다는 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 자체의 폭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볼륨저 세 개의 어떻게 선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겐들이 어느 밴드에 있냐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제가 오늘 거품을 무는 겁니다. 거품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밴드는 잘못 쓰면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 겐들이 어떻게 이 밴드 안에서 어떻게 제가 깜빡했는데 90% 이상 여기 안에 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떻게 미국과 틀리게 우리나라가 상한가, 하한가 있는 데 있죠. 상한가, 하한가 있는 나라는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요? 옵션과 선물이 이 밴드에서 더 잘 맞고 당일 매매할 때 분봉이 밴드가 일봉보다 더 정밀하게 맞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 밴드가 심리에 내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에서 내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 뭡니까? 이 볼륨저 밴드는 왜 만들었냐면요. 뭐 어떻게 주가의 요동성을 어떻게 선물 어떻게 많은 사람의 심리파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밴드 이런 밴드죠. 제임스 라트의 밴드입니다. 밴드 씨가 만들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밴드를 어떻게 쓸 까 중요하다고. 밴드는 실제로 어떻게 선물에 우선해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밴드를 생각보다 단기 매매했으면 판판이 깨집니다. 단기 매매 쓸 때는 언제요? 밴드가 평상시보다 아주 넓을 때, 아주 좁을 때만 쓰고 그 후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이 5일과 10일 이평이 밴드 상단에 있고 아래에 있는 데 따라 틀리죠. 특히 뭡니까? 주가가 밴드가 5일 이평, 10일 이평 밴드 위에 있으면 주가는 항시 상승입니다. 밴드가 5일, 10일 이평이 밴드 하단에 있으면 주가는 그때부터 하락이죠. 그러니까 밴드를 쓸 때 어떻게? 밴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실 이거 없어도 상관없죠. 왜 없습니까? 윗선이 뭐라고? 윗선이 상승할 때 윗선이 5일, 10일 골든 크로스죠. 하락할 때는 뭡니까? 하락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아래선이 5일, 10일 데드 크로스 밴드가 되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주식의 모든 보조지표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주가의 움직임과 주가의 변동성과 첫째는 뭡니까? 변동성. 두 번째는 뭡니까? 주가의 고가와 저가. 세 번째는 뭡니까? 주가의 시가, 종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조지표가. 주식을 떠나서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좋은 약도 좋은 의사가 정확히 처방했을 때 맞는데 엉터리 돌팔이 의사가 좋은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뻥이어 전문가들이 W방송, E방송, N방송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말에 의의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붙자고 내하고 어느 장소 정하라고. 내가 이거 한두 번 다 이거 매일 해도 가만 말을 못해. 공개적으로 붙자니까. 밴드 씨가 책 샀느냐? 붙자고. 어디서 배웠고. 정확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붙고 공식적으로 여러 명 앉아놓고 누가 합리적인 거를 붙자 이거야. 밴드에 대해서. 결론은 뭡니까? 뻥이야 전부. 좋게 말하면 뻥이,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야. 그래서 밴드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째는 거래량과 이평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짧게는 5일, 10일 어떻게 20일 이평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량으로 하는 겁니까? 거래량은 뭡니까? 밴드가 좁아지고 어떻게? 밴드가 커지고죠.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2평이 나오죠? 밑에 5월 11평, 21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입니까? 겐들차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오늘은 상단에서 했습니다. 상단. 상단 겐들차들을 했단 말이에요. 상단 겐들차들. 상단. 겐들차드가 중단, 하단에 따라서 다 틀린단 말이에요. 다 틀려. 그걸 밴드를 상단에 팔아라. 하단, 이거 아니다고. 오늘 밴드가 보통 상단에서 양운일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중간선과 하단선의 볼륨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스타트 할 때 밴드가 어떻게, 좁아서 스타트 했는지, 넓어서 스타트 했는지, 넓어서 스타트 하면 주가는 어떻게, 바로 많이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좁아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주가는 상승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밴드 수치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밴드는 수치를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에 맞는 수치를 바꿔야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밴드요, 그대로 쓰면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밴드 수치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밴드로 쓰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한 템포 늦습니다. 밴드 수치를 바꿔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좀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겐들과 밴드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밴드의 3대 요소가. 자, 밴드의 3대 요소. 볼륨저 밴드의 3대 요소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겐들이죠. 겐들의 자리입니다. 겐들의 자리.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뭡니까? 밴드의 방향성이죠, 밴드. 밴드 세 개가 방향성이다, 방향성. 밴드의 방향성이 어디 갔냐? 세 번째가 뭡니까? 밴드의 어떻게? 응축이죠, 밴드의 응축.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밴드는 어떻게? 다이만 팔고 밑에 사니까 팔고 나면 그냥 폭등하는 거예요. 왜? 겐들의 방향성과 어떻게 응축과 어떻게 겐들 이 세 개 복합적입니다. 보조지표가 전부 복합적으로 만나요. 그걸 이렇게 단편적으로 푸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밴드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밴드를 한 6시간 내지 8시간 밴드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안 되고요.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어느 방송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기획 프로를 연속으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어떻게 CNTV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CNTV에 누구? 청송촌놈 어떻게 수익률을 어떻게 말하다와 같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속해 주시고 동네방네 어떻게 동네방네 어떻게 떠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오늘 강의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볼린저 밴드를 먼저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시작할 때 주가에 굴곡이 심해도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매 시간 열정적인 강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샘플러스 고객센터 2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